한번 월급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그걸 끊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거의 정신은 여기에 다 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도 낮에 일했던 거에 몇 배 이상의 힘을 쏟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퇴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럼 해봐라, 근데 너 아마 망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배달 스타트업 TVO의 대표 백상진이라고 합니다. 일렉베리라는 앱 플랫폼을 통해서 월 구독 기반의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AI 기반 맞춤형 충전소 추천 서비스를 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AI가 전기차의 배터리가 언제 부족해질지를 예측을 해서 월 구독 용량만큼 항상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고요. 법인 설립 5개월 만에 맘도 모빌리티 테커 플러스 시즌 3에 선정이 되어서 퓨처플레이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제가 약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약대를 진학을 했었는데, 약사는 전문직이지만 루틴한 일들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걸 할 때 제일 재밌고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과연 미국에서 약사를 하면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작은 누나 집에 놀러 갔어요. 작은 매형께서 테슬라로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계기판도 없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진짜 차인가? 모니터가 크게 있는데 하나의 컴퓨터 같더라고요. 맨 처음 아이폰을 봤을 때랑 비슷한 전율을 느꼈던 것 같고, 이게 진짜 미래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삶의 질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그 혁신을 가속화하거나 의미 있는 변화로 만드는 것들은 혁신 위에서 탄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새로운 혁신이 있었을 때 도전을 해서 금전적이나 다른 성취로 승화시켜보고 싶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충전 문제가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75,000개 정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건 20%도 안 되거든요. 거의 쓸모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던가 아니면 고장이 나 있다던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해치지 않는 반경에서 충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7% 이상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어요. 한정된 전기를 나눠서 쓰는 구조잖아요. 전력 과부하 때문에 아예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 설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소수의 충전기를 여러 명이 나눠서 쓰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데,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걸릴 거고, 주차를 해서 충전을 했는데 다시 나와서 차를 빼줘야 되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전혀 없었던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풀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이동형 전기차 충전 사업을 생각한 것도 한정된 전력을 가장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얼만큼 잘 분배를 하냐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전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충전이 자동으로 된 서비스는 얼마나 편할까? 처음에는 교수님이 창업하신 바이오벤처를 다니면서 창업을 병행을 했었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거의 정신은 여기에 다 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도 낮에 일했던 거에 몇 배 이상의 힘을 쏟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교수님께 창업에 좀 전념하러 퇴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럼 해봐라, 근데 너 아마 망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꼭 해보고 싶습니다. 워낙 제가 박사까지 할 정도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하다 말겠지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사람들이 제가 하려는 비즈니스의 진심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을 통해서 별도의 충전 호출 없이도 지금과 같이 배터리가 언제 부족할지 예측을 하고 알아서 와서 충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제작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서 고객분께서 따로 내려오거나 충전키를 주지 않으셔도 고객의 동의하에 충전구 개폐 같은 권한을 얻어 충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 차량에 안전하게 충전기를 꽂은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는 충전기에서 간단하게 충전구 타입을 선택을 하고 속도를 선택하고 충전 시작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약 46kW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공용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50kW급 되면 급속 충전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차량 자체가 이동형 급속 충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전기차 혹은 이제 전기버스에서 쓰이고 있는 배터리 팩을 그대로 충전기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기존에 있는 상용차급으로 저희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는 충전기가 있고 앱만 만들면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동형 충전기에 대해서 안전인증이라든지 국가에서 이제 표준화된 인증 프로토콜이 없다 보니까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부 부처에도 많이 문의를 드렸고 규제 면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가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실증 특례 기간 동안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법적인 이슈가 모두 해결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을 때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코어 가치가 뭘까 고민을 했어요. 누구나 충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결국에 남는 거는 서비스의 본질이고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효율화가 되기 위해 알고리즘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사실 전기차 페인 포인트 자체가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충전 배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정 시간 이상을 체류를 하면서 인건비를 태우는 건데 이동 시간이 최소화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리고 또 충전 배달을 호출형으로 하게 되면 가변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심해서 서울 시내를 주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충전 호출이 배달하면 그 시간만큼 인건비가 많이 로스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어차피 사람들은 차를 유효시간 동안은 세워놓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우리에 맞춰서 찾아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마침 저희 CTO 분이 카카오나 쿠팡에서 물류나 모빌리티 관련 알고리즘들을 많이 다루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모두 이제 완료된 상태죠. 저희 사업 자체가 초기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가서 평가를 받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도 테크업 플러스 지원을 했던 거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만도야 모빌리티 분야에서 너무 잘 알려진 회사고 저기서 검증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기회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법인 설립도 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었고 기술 개발이 다 끝난 상태도 아니고 회사에 상주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도 관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에 컴퓨터는 있냐? 진짜 회사가 맞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뼈가 아프긴 했는데 사실이었고,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인정을 받으면 진짜 몇 개월 안에 보여드리겠다. 충전 솔루션을 하면서 저희처럼 인공지능 특화된 기업은 없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해 드렸고, 우리 이거 한번 서비스 잘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해 주셔서 퓨처플레이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창업을 결심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창업 전에는 제가 하던 일들을 관성에 젖어서 그냥 계속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거 없고 오히려 잘한다 해주는 입장이었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그 전에 느꼈던 성취감이나 즐거움의 몇 배 이상의 즐거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고 확신만 있다면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패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까지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110만 대 이상을 예고했는데요. 지금의 거의 10배 되는 숫자인데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2년 안에 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시킨다면 전체 전기차 유저 20% 정도는 저희 구독 서비스 가입자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2025년이 갔을 때는 110만이 아니라 200만, 300만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 TBU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서 첫 유니콘 기업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요. 일렉벨이라는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됐었다라는 서비스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만든 창업가로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